여러분들은 한식을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여기 한 영국 신사가 한국 음식 때문에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국의 어떤 음식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일까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드릴게요. 아들 마이클이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맞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에 사는 아들을 보러 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다른 예감이 스쳤습니다. 마이클, 너 또 무슨 계획을 세운 거니? 아버지께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한국 음식의 진짜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런던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그냥 평범한 가족 방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이클의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말 궁금하네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는 건가요? 비밀이에요, 아버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 오늘 이후로 아버지의 음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사이로 전통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곧 도착할 거예요. 마이클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대체 어떤 음식이 그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만든 걸까요? 택시가 명동 한복판에 멈췄을 때 저는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미식 모험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될 터였습니다. 자, 아버지.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마이클이 어떤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식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이끈 곳은 명동 한복판에 자리한 바비큐 집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네온 사인들 사이에서도 그 집만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저게 바로 그 유명한 곳이에요, 아버지. 건물 입구에 다가가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고즈넉한 한옥 지붕이었습니다. 현대식 건물의 1층에 전통 한옥의 처마를 그대로 올린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런던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 양식이었죠. 나무로 만든 간판에는 한글로 상호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글씨체에서 풍기는 고풍스러운 느낌만으로도 이 집의 역사와 전통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마이클, 이 집이 얼마나 오래된 곳인가요? 30년은 넘었다고 들었어요. 할머니 때부터 운영해온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입구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자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가 제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였는데 런던에서 맡아본 그 어떤 바비큐 냄새와도 달랐어요. 더 진하고 고소하면서도 어딘가 달콤한 향이 섞여 있었거든요. 이 냄새는 정말 특별하네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한국식 숯불 바비큐의 매력이에요. 참수추로 굽기 때문에 냄새부터 다르죠. 입구 한쪽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추, 상추, 깻잎 같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쓴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귀에 들렸어요.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그르 부딪히는 소리들이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준비되셨어요, 아버지? 마이클이 문 손잡이를 잡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감과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 역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더욱 진한 향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뭔가 특별한 공간에 들어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분의 반가운 인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지만 그 따뜻함은 언어를 초월해서 전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입구에서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이곳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분이 저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발을 벗어주세요.
직원분이 입구 옆 신발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런던의 어떤 레스토랑에서도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마이클이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으며 설명했습니다. 저도 따라서 구두끈을 풀기 시작했어요. 조금 어색했지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나서 발걸음을 옮기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마이클이 알려줬습니다. 양말 신은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온기가 묘하게 편안했어요. 직원분이 저희를 안내한 자리는 낮은 식탁이 놓인 좌식 공간이었습니다. 방석에 앉아야 했는데 이것 또한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평소 의자에 앉아 식사하던 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불편하시면 다리를 쭉 뻗고 앉으셔도 돼요, 아버지. 괜찮아요. 이것도 경험이니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모두 신발을 벗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는데 아이들은 자유롭게 바닥을 기어다니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집 같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적응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바닥과 낮은 식탁, 그리고 방석에 앉아있는 자세가 점점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환경이 주는 친밀감이 좋았어요. 어떠세요? 좀 편하시죠? 정말 신기해요.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들에서 느꼈던 격식이나 긴장감이 전혀 없었어요. 대신 가족끼리 거실에서 식사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들도 자연스럽고 활기찼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담소, 때로는 큰 소리로 웃는 모습들이 전혀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한국에서 식사는 단순한 외식이 아니에요. 마이클이 주변 분위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낮은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장치였던 거예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이 메뉴판을 보며 무언가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곳 생활에 적응을 잘한 것 같았어요. 삼겹살 2인분이요. 그리고 된장찌개도 하나 부탁드려요. 주문이 끝나자 직원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보면서 한글로 된 음식 이름들을 구경했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글자 모양이 참 독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곧 놀라실 거예요. 몇 분 후 직원분이 쟁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기가 아니라 작은 접시들이 가득 실려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12개가 넘는 작은 접시들이 차례차례 식탁 위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두부조림, 무생채까지 각기 다른 색깔과 모양의 음식들이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반찬이에요, 아버지. 한국에서는 메인 요리와 함께 이런 밑반찬들이 나와요. 저는 놀랐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이 정도 양의 음식이면 메인 코스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이곳에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였어요. 각 접시를 하나씩 살펴보니 정말 다양했습니다. 빨간색 김치는 매콤해 보였고 흰색 무생채는 상큼해 보였어요. 초록색 나물들은 각각 다른 향을 내뿜고 있었고 갈색 두부조림은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라고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반찬들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런던의 어떤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서비스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이드 디쉬 하나 추가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는 이 많은 음식이 모두 서비스였다니요. 한번 맛보세요, 아버지. 마이클이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에 넣어보니 처음에는 매웠지만 곧이어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다른 반찬들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콩나물은 아삭하고 깔끔했고 시금치나물은 고소했습니다. 무생채는 톡 쓰면서도 달콤했고 두부조림은 부드러우면서 달콤했어요. 각각의 맛이 서로 다르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매운 것, 단 것, 신 것, 짠 것이 모두 있어서 입안이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특징이에요. 다양한 맛의 균형이죠. 마이마이컬이 설명하며 여러 반찬을 조금씩 집어 먹었습니다. 저도 따라하며 이 작은 접시들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찬들을 맛보고 있는데 직원분이 새로운 것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둥근 철판 같은 것이었는데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불판이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죠. 직원분이 테이블 중앙에 불판을 설치하고 아래쪽에 무언가를 점화했습니다. 순간 파란 불꽃이 올라왔어요. 가스가 아니라 진짜 숯불이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접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기다렸던 고기였어요. 삼겹살이라고 하는 돼지고기였는데 두껍게 썬 것이 한 접시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와, 정말 두껍네요. 런던에서 보던 베이컨보다 훨씬 두꺼웠어요. 그리고 색깔도 달랐습니다. 더 하얗고 기름기가 많아 보였어요. 마이클이 집게를 들고 고기를 하나씩 불판 위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고기에서 기름이 흘러내렸어요. 우와!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 기름이 튀는 소리, 그리고 퍼져나가는 향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식 바비큐의 매력이에요. 런던에서는 주방에서 요리가 완성된 후에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는 조리 과정 자체가 식사의 일부였습니다. 눈앞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했어요. 고기가 익어가면서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부분은 노릇노릇해졌고 기름기 있는 부분은 바삭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가 환상적이었습니다. 언제 뒤집어야 하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한쪽 면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요. 마이클이 집게로 고기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집중해서 지켜봤어요. 고기 가장자리가 오글오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뒤집어 볼까요? 마이클이 집게로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이미 익은 면은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갈색으로 잘 구워져 있었고 기름이 적당히 빠져서 바삭해 보였습니다. 다른 면을 굽는 동안에도 계속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점점 커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모두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고기를 굽고 뒤집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고기에서 나는 향이 점점 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먹어볼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았어요. 제 기대감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삼겹살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고기가 완벽하게 구워졌습니다. 마이클이 집게로 고기를 집어 가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기 시작했어요. 가위로 자르는군요. 네, 한국에서는 고기를 가위로 자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더 편하거든요. 이것도 신기한 문화였습니다. 런던에서는 나이프와 포크로 자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위를 사용하니 확실히 더 간편해 보였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아버지. 마이클이 상추 한 장을 집더니 그 위에 갓 구운 삼겹살 한 조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작은 숟가락으로 쌈장을 조금 발라줬어요. 이게 쌈장이에요. 한국의 전통 소스죠. 갈색빛이 도는 쌈장은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향이 났어요. 그 위에 마늘 한쪽을 올리고 김치도 조금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깻잎도 하나 추가했어요. 자, 이제 완성이에요. 마이클이 만든 것은 정말 작은 예술품 같았습니다. 초록색 상추 위에 갈색 고기, 빨간 김치, 하얀 마늘, 초록 깻잎이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한 입에 드세요. 절대 나누어 먹으면 안 돼요. 한 입에 다 들어갈까 싶었지만 마이클이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상추로 모든 재료를 감싸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 입에 넣었어요. 저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상추로 모든 재료를 감싸니 생각보다 크기가 적당했어요. 그리고 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입안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바삭한 고기의 고소함, 신선한 상추의 아삭함, 매콤달콤한 쌈장의 맛, 아린 마늘의 자극, 시원한 김치의 신맛, 그리고 깻잎의 독특한 향이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어떠세요? 입안 가득 찬 음식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건 단순한 맛의 합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고기의 기름진 맛을 상추가 중화시켜주고 쌈장이 전체적인 조화를 만들어줬습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음미했습니다. 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고기 맛이 강했는데 점점 야채들의 신선함이 올라오고 마지막에는 쌈장의 깊은 맛이 남았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한국 쌈의 매력이에요. 마이클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두 번째 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직접 해보고 싶었거든요.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발라주고 마늘과 김치를 올렸습니다. 마이클이 도와주긴 했지만 제가 직접 만든 쌈이었어요. 두 번째 쌈도 첫 번째만큼 놀라웠습니다. 아니, 더 맛있었어요.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더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쌈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함께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고기를 구워주고 계셨습니다. 정성스럽게 뒤집으면서 적당히 익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젊은 연인이 서로를 위해 쌈을 싸주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입에 직접 넣어주는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회사 동료들로 보이는 테이블에서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에 빠져 있는 동안 한 명이 집게를 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챙기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문화네요. 어떤 게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고기를 구워주는 모습이요. 런던에서는 각자 자기 음식을 먹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르네요. 마이클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걸 정이라고 해요.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주는 마음이죠. 저도 모르게 집게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이클과 함께 온 제 친구를 위해 고기를 구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제가 구워볼게요. 정말이요? 괜찮으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불판 위에 올리고 적당히 익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뒤집으면 되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마이클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생활 이야기,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고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하시네요. 이상하게 재미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한다는 게. 실제로 그랬습니다. 런던에서는 요리사가 주방에서 모든 걸 완성해서 가져다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참여하니 완전히 다른 재미가 있었어요. 고기가 잘 구워졌을 때 마이클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을 것도 구웠어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고기 굽는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시끄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한국 사람들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쌓고 정을 나누는 시간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고기를 구워주고 쌈을 싸서 건네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마이클이 제가 구운 고기로 쌈을 싸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구워주신 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구운 것뿐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다니요. 이제 저는 완전히 한국식 바비큐의 매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들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바닥에 앉아 낮은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 12개가 넘는 반찬이 무료로 나오는 것,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것, 그리고 쌈을 싸서 한 입에 먹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어요. 특히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고기를 구워주고 쌈을 싸서 건네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배려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었어요. 마이클,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아버지?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줘서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마이클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문화를 아버지에게 소개하면서 느끼는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어요. 삼겹살이 이렇게 특별한 음식인 줄 몰랐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돼지고기 바비큐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음식 자체보다는 그 음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 간의 소통과 유대감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식사는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 각자 주문한 음식을 각자 먹고 대화는 별개의 활동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바비큐는 모든 것이 함께였습니다. 함께 고기를 굽고 함께 나누어 먹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이었어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니 모든 테이블에서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들이요.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식사를 좋아하는지, 왜 이런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는지를요. 아버지, 이제 한국 음식의 진짜 매력을 아시겠죠? 네, 정말로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문화였어요. 그날 이후 제 여행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구경하는 관광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진정한 문화 체험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은 제 인생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맛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과 철학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지금도 그때의 경험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한국의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삶과 관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살아있는 문화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